새벽 5시 김순옥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추석,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거든요. 손주들이 좋아할 동그랑땡을 부치고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석이랑 은희가 이거 좋아하지.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감자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명절 준비는 여전히 버거웠지만 가족들이 모이는 이 날만큼은 기쁜 마음이 앞섰습니다. 2시간 후 부엌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국물 냄새가 어우러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상차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정미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미야, 잘 잤니? 애들 좋아할 것 같아서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 정미는 상 위의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젓가락으로 동그랑땡을 집어 맛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며느리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럭저럭이네요. 정미의 대답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스친 실망감을 알아챈 듯 정미가 덧붙였습니다. 친정집에서 해주시는 것보다는 좀 조촐한 것 같아요. 뭔가 정성이 부족한 느낌?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었는데 그렇게 평가받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 다음엔 더 신경 써서 해볼게. 아이들 입맛이 까다로워서요. 요즘은 다들 정말 맛있게 해주시거든요.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미의 말투에서 묘한 우월감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님은 손맛이 좀 예전 스타일이시잖아요. 정미는 물 한 잔을 마시며 또 한 번 할머니의 마음을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할머니는 쓸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명절 아침이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으며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평가는 마음 깊숙이 박혀 불안한 기운을 감돌게 했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을 때 할머니는 겨우 진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손주들을 위해 과자와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석이와 은희가 좋아하는 간식이었거든요. 할머니 고마워요. 손주들의 밝은 미소를 보며 할머니는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침의 씁쓸함이 조금씩 가시는 것 같았죠. 그때 정미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할머니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며느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요즘 아이들 키우는 게 정말 만만치 않아요. 영양제에, 학원비에. 친정에서는 이런 거 다 지원해 주시거든요. 정미의 목소리에는 묘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대충 짐작이 갔지만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우리 집은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잖아. 그래도 손주들이잖아요. 다른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정미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기사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요즘 할머니들의 육아비 지원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죠. 보세요.
요즘은 학원비, 영양제비 정도는 기본이에요.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라면 할머니는 기사를 읽어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그렇게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 통장 정리하신 적 있으세요? 자동이체 같은 거? 자동이체?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은행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터라 정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었거든요. 실은 서기 태권도랑 은희 피아노 학원비를 어머님 통장으로 자동이체 해뒀어요. 뭐?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한 석 달 전부터요. 어차피 어머님께서 지원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미리 처리해뒀어요. 할머니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니요.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데? 많지 않아요. 80만 원 정도? 80만 원?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머니에게 8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님 연금이 꽤 되시잖아요. 그리고 아버님 보험금도. 정민은 마치 당연한 일인 양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미야, 그래도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말씀드리면 또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요. 이렇게 자동으로 처리되는 게 서로 편하잖아요.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논리에는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집에서는 이런 거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해주려고 하시거든요. 정미의 말은 할머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은근한 비교와 압박이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80만 원이라는 금액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한 달 생활비로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미야, 그래도 이런 큰일은 미리 상의를 해줘야. 어머니, 아이들 위해서라면 당연히 내주셔야죠. 정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당연한 의무를 회피하려는 사람처럼 만드는 어조였죠. 당연히? 미야, 그게 무슨... 다른 집 할머니들은 다 그렇게 하세요. 손주들 교육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시거든요.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미의 논리는 듣기에는 그럴듯했지만 뭔가 억지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잖아. 어머님 통장에 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아버님 보험금으로 받으신 것도. 정미는 할머니의 재정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의 돈을 이렇게 꼼꼼히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그 돈은 내가 늙어서 병원비로 써야 할 돈이야.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이 더 급한 일이에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놀고 있는 손주들 때문에 큰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미야, 그래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여기서 살면서 어머니 뒷바라지 다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정도 도움은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정미의 말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돌봐준다는 것을 은혜라도 베푸는 듯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으려 애썼습니다. 그럼 생활비로 모아둔 적금을
그것도 써야 한다는 얘기야?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시면 정민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할머니의 모든 여유 자금을 손주들을 위해 쓰라는 것이었죠. 할머니 왜 울어요? 갑자기 서기가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서기야.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는 얼른 눈물을 닦으며 손주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정민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건 우리 모두의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말이 할머니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말로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할머니는 손주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깊은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정민은 친정에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할머니 눈에 거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친정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좀 해주세요. 정미가 립스틱을 바르며 무심하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뭐가 부끄럽다는 거야?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친정 엄마가 자꾸 물어보세요. 시어머니가 아이들한테 뭘 해주시냐고. 솔직히 이 정도 지원이면 체면 차리기도 어려워요. 정미의 말에 할머니는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체면이라니요?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면 내가 하라. 할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고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이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정민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돈으로 체면을 차리겠다고? 내가 네 ATM기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 돈으로 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할머니가 손주들 생각해서 해주시는 거라야 친정 식구들도 인정해주죠. 정민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할머니의 분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의미? 인정?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할머니는 목이 메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친정에서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항상 자랑거리예요. 어머니도 기분 좋으시잖아요. 기분 좋기는 뭐가 좋아? 할머니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이런 걸로 따지면 안 되죠. 정민은 거꾸로 할머니를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은 철저히 계산적으로 굴면서 할머니에게는 가족애를 내세우는 모순된 모습이었습니다. 계산적이라고? 지금까지 누가 더 계산적으로 굴었는데? 어머니 목소리 너무 커요. 아이들 놀라잖아요. 정민은 냉정하게 할머니를 제압했습니다. 손주들을 방패로 삼아 할머니의 분노를 잠재우려 한 것이었죠. 할머니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거실에서는 서기와 은희가 무서워하며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친정에 다녀올게요. 아이들 잘 봐주세요. 정민은 태연하게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손주들이 보고 있어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 은희.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 자존심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는 얼어붙었고 할머니는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과연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일까요? 밤이 깊어갈 무렵 할머니는 침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은 친정에서 늦게 돌아와 별다른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손주들은 이미 잠든 지 오래였습니다. 할머니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금고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비상시를 대비해 조금씩 모아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둔 소중한 비상금이었죠. 여보, 미안해요. 이런 일로 이 돈까지. 할머니는 금고를 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돈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서기가 잠옷 차림으로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서기야, 왜 안 자고? 할머니는 서둘러 금고를 가리며 손자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울고 있는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서기는 작은 발걸음으로 할머니에게 다가와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서기가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손자를 품에 안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말 했죠? 저 들었어요. 서기의 순진한 말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기야, 할머니랑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도 맛있고 이야기도 재미있어요. 서기는 할머니의 목에 팔을 두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서기.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순수하게 자신을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또 그런 말 하면 제가 말해줄게요. 할머니는 우리한테 충분히 잘해주신다고. 서기의 말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기를 재운 후 할머니는 다시 금고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들을 한 장씩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나. 할머니는 쓸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줘도 며느리의 욕심은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산 관계는 진짜 가족애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금고에서 돈봉투들을 모두 꺼내 하나씩 태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냥불에 타들어가는 돈을 보며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가족의 끝없는 욕심이구나. 불꽃이 마지막 돈봉투를 태우는 동안 할머니는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더 이상 줄 돈이 없다면 며느리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을 것이었거든요. 창밖으로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잿더리에 남은 재를 바라보며 또 다른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차갑고 조용했지만 할머니의 마음만큼은 어떤 결단을 내린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가족에 대한 깊은 실망과 씁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